충청남도 금산군과 논산 사이. 산은 낮고 안개는 하루에 2번 내린다. 그 가운데 만정지 반징지라는 오래된 저수지가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흐르지 않는 물이라 불렀다. 여름에도 물결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낚시꾼들은 처음엔 신기하다고 했지만 어느새 피했다. 밤이 되면 물 위에 사람이 걷는 것 같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2003년 9월 14일, 인근 공업고 학생 3명이 실종됐다. 그날 밤 친구들과 통화한 흔적을 끝으로 기록이 끊겼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모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3명의 그림자가 물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림자는 물 위를 딛고 있었다. 같은 시각 금산전력공급소에서 1분 36초간 전압이 사라졌다. 모든 가로등이 동시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변전소 근처 라디오에서는 방송이 끊겼고 대신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쪽이야? 여기야. 다음 날 아침, 저수지의 수면에는 사람의 발자국 모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물이 아닌 얇은 먼지층 위에 찍힌 것처럼 말이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수심 6헥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흡수되는 현상을 보았다. 빛이 퍼지지 않았다. 어두움은 물리적인 벽처럼 존재했다. 구조대원 박모 씨의 진술이다. 물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색은 2주간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기록은 사라졌다. 그러나 2018년 금산경찰서 폐기 서버에서 복원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 이름은 2003 MGJ RAW AVI. 13초짜리 영상이었다. 첫 5초는 완전한 어둠. 6초째 수면 위로 3개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그리고 12초쯤 누군가의 숨소리. 마지막 순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복원 작업을 담당한 데이터 기술자는 그 후 실종됐다. 회사 문이 닫히고 이름이 삭제되었다.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되었다. 2021년 여름, 다큐 제작팀은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다. 물결은 없었다. 바람은 불었지만 수면은 고요했다. 드론을 띄워 12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했다. 새벽 3시 42분, 카메라 센서가 멈췄다. 기록된 마지막 프레임에는 물 위를 걷는 인형 하나가 있었다. 2003년 실종 학생의 교복이었다. 촬영 스태프는 말했다. 그 그림자가 제 그림자랑 겹치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로 만정지는 다시 봉인되었다. 출입이 금지되었고 지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다. 빛도 바람도 시간도 멈춘 듯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는다. 이곳에서 사라진 건 정말 사람뿐이었을까? 혹은 기억, 혹은 세계의 일부였을까? 지금도 저수지는 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의 밀도 때문일까? 만정지 실종 사건이 다시 회자된 건 그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부터였다. 2019년 초 이름 모를 계정이 영상 일부를 올렸다. 이건 합성 아니야. 댓글은 순식간에 2,000개를 넘었다. 영상의 6초 지점, 3개의 그림자가 물 위를 걷는다. 하지만 프레임마다 위치가 어긋나 있었다. 각 그림자의 발자국 간격이 달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3명이 아니라 6명이다. 영상이 퍼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이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노인은 말했다. 그 애들은 3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4명이었어요. 마지막 날 버스에 4명이 탔거든요. 하지만 버스 기록에는 3명의 교통카드만 찍혀 있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경찰은 노인의 기억을 착각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인터뷰 일주일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원인 불명의 청각 과민이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의 귀에서는 지속적인 물결음이 들렸다고 한다.
비슷한 증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저수지 인근 마을 초등학교 교사, 낚시용품점 주인, 소방서 직원 모두 밤마다 물 위를 걷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중 교사 김모 씨의 말은 기록에 남았다. 교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제 그림자와 겹쳤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저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어요. 이상한 일은 기술 장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장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의 보고서에는 전자기장 이상 변동이 지속적으로 측정됨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평균 전자기 수치는 200뮤티 마이크로테슬라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정지 수면 위에서는 640뮤티가 기록됐다. 도시 변전소 수준의 강도였다. 빛은 굴절되고 전파는 차단되었다. 카메라의 노이즈는 잔상처럼 남았다. 그 잔상에는 얼굴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가진 잔상. 촬영기사 박성우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프레임마다 그림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셋이었는데 나중엔 12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촬영 스태프 일부가 심리 불안과 공황 증세를 호소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점이다. 물 위를 걷는 수많은 그림자들, 그리고 저수지 한가운데 떠있는 낡은 철제 사다리. 그 사다리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여기야, 여기로 와.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드론 촬영에서 사다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도상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단지 수면 아래 옴 지점에 희미한 금속 신호가 탐지되었다. 금속 탐지기의 로그에는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신호 수신 2039 14 21 17 실종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후 저수지 근처에서는 시간 감각 왜곡이 보고되었다. 산책 중인 주민들이 10분 만에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휴대폰 기록에는 1시간 26분이 흘러 있었다. GPS 신호는 순식간에 끊기고 복귀 후 재부팅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 물리학자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아닌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곳은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표면이 정지된 공간이에요. 만정지는 여전히 폐쇄 상태다. 출입금지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만 밤이면 누군가 그 위를 덮는다. 아침이 되면 다시 물 위에 떠 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의 표면에는 언제나 물방울 모양의 손자국이 남는다. 그 손자국은 바깥으로 향하지 않았다. 안쪽, 즉 수면 아래를 향해 있었다. 어쩌면 그곳의 그림자들은 아직도 위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내려다보는 그 물 위로 2020년 봄 만정지 인근의 작은 읍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2시경 주민들이 동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집안 벽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벽이 젖어 있어요. 근데 밖엔 비가 안 와요.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벽면에는 실제로 습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물은 저수지의 수질과 동일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끌려온 것이다. 며칠 뒤 지역 방송국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벽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소속 방송국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료 기자의 말은 달랐다. 그녀의 집 벽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안쪽에서 찍힌 손자국이었습니다. 이상 현상은 점점 도심으로 번졌다. 논산, 대전, 천안. 만정지에서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었다. CCTV 기록에서 물 위를 걷는 그림자와 동일한 형태의 인형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기록에는 존재했지만 기억에는 없었다. 한 건물 경비원은 자신이 찍은 CCTV 영상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면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저게 찍힌 날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고 기억해요. 기억과 기록에
불일치. 이것이 만정지 현상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제조사에서 저수지의 물 샘플은 자기적 특성을 보였다. 보통 물은 자기성이 없다. 그러나 만정지의 시료에서는 미세한 전기적 공명 반응이 확인됐다. 특정 주파수 17.4Hz에서 물이 스스로 진동했다. 그 진동수는 인간 뇌파의 델타파 영역과 일치했다. 즉, 꿈을 꾸는 상태의 주파수였다. 그 보고서는 내부 회람으로만 돌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연구원 한 명이 익명으로 남긴 기록이 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꿈이 물속에서 반사되는 현상을 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다. 기억이 매질을 찾아 떠도는 것이다. 이후 대전의 한 병원에서는 특이한 환자들이 접수되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물 위에서 걷는 꿈을 꾼다고 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발바닥이 젖어 있었다. 피부의 염도는 저수지 수치와 동일했다. 의사 한 명은 환자의 EEG 뇌파를 기록했다. 결과는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델타파와 세타파가 번갈아 나타났고 평균 주파수는 17.4Hz로 유지됐다. 잠든 동안 환자들은 똑같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병원은 사건을 숨겼다. 그러나 간호사 이모 씨가 남긴 일기에서 일부가 드러났다. 새벽 근무 중 병실 벽이 반사처럼 흔들렸어요. 그 안에서 환자의 그림자가 나왔어요. 환자는 잠들어 있었는데 그림자는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일주일 뒤 병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2달 후 실종되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저수지를 공간이 아닌 현상으로 불렀다. 그곳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기억과 빛이 교차하는 보이지 않는 표면이었다. 2021년 여름 서울의 한 CCTV에서 한 정체불명의 인형이 포착됐다. 만정지에서 130km임에 떨어진 거리였다. 그 그림자는 수면 위를 걷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 위를 걸었다. 그러나 걸음마다 반사된 그림자가 2개였다.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물 위에서 나와 이제는 우리의 발밑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도시는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소리도, 바람도, 물결도 모든 것이 미묘하게 0.7초씩 늦게 도달했다. 그 어긋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기억일까? 아니면 잔상일까? 2021년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 새벽 1시 28분. 한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 누가 있습니다. 신고 기록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통화 중 내내 뒤편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신고자의 목소리였다. 미묘하게 어긋난 속도로 0.5초 늦게 따라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CCTV에는 분명히 2개의 형체가 있었다.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따라 걷는 그림자. 빛의 방향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일주일 뒤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발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림자가 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가끔은 제 자리에 서 있고요. 의료진은 그를 지속적 반사인지 이상이라 진단했다. 하지만 그의 EEG 기록은 이상하게도 안정적이었다. 단 하나의 주파수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7.4Hz. 만정지의 주파수와 동일했다. 그 후 같은 증세의 환자가 전국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들은 모두 밤마다 거울을 덮었고 휴대폰 셀카를 찍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대부분 이렇게 답했다. 화면 속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림자와의 대화를 기록했다. 그는 집 거실 벽에 마이크를 설치해 매일 녹음했다. 녹음 파일의 분석 결과 실제 음성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소리의 파형은 미세한 반전 패턴을 보였다. 사람의 목소리를 거꾸로 재생한 형태였다. 전문가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썼다. 이 현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집단 공포가 아니다.
그들의 기억 속 자기 이미지가 어딘가에 복제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비공식 조사팀을 꾸렸다. 이름은 M17 프로젝트. 공식 목적은 전자파 이상 현상 조사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기억 반사체 탐색이었다. 조사팀은 만정지 일대에서 자기 공명 지도를 작성했다. 놀랍게도 수면 아래 3깊이에서 사람의 신체 형상과 유사한 자기파 흔적이 다수 검출됐다. 그 형태는 움직이고 있었다. 수면 위의 바람과 무관하게. 그날 밤 촬영팀은 다시 저수지에 장비를 설치했다. 열화상 카메라, 음파 감지기, EEG 수집기, 모든 장비가 동시에 오류를 냈다. 그러나 단 한 대의 카메라가 단 2초간 기록을 남겼다. 영상 속에는 한 인물이 서 있었다. 수면 위, 정면을 응시한 채. 그리고 그 인물의 얼굴은 촬영자의 얼굴과 완전히 같았다. 다음 날 그 카메라 담당자는 병가를 냈다. 그의 동료가 대신 촬영본을 복사하려 했지만 파일 이름은 스스로 바뀌어 있었다. Me, Reflect, AVI. 파일 크기 17.4MB. 복사 직후 파일은 사라졌다. 남은 건 로그 한 줄 뿐이었다. 파일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열고 있었을까? 사건 이후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그림자와 거리를 두라는 말이 퍼졌다. 낮에도 커튼을 닫고 밤에는 거울을 천으로 덮는 풍습이 생겼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림자 검사를 시켰다. 햇빛 아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찍어오라는 과제였다. 이상하게도 일부 학생들의 사진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교사는 처음엔 조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의 메타 정보에는 over 노출값 정상으로 기록돼 있었다. 즉, 그 순간 빛은 존재했지만 반사체가 없었다. 언론은 이를 그림자 소실 현상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반박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림자가 주체가 된 겁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는 빛으로 증명된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주체가 된 순간 빛은 누구를 비추는가? 2022년 초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보고가 이어졌다. 거울이 늦게 반사된다는 제보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엘리베이터, 병원 복도, 사람이 움직인 뒤 0.7초 후에야 거울 속의 형체가 따라왔다. 그 시간차는 일정했다. 처음엔 단순한 영상 오류로 여겨졌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모든 거울은 서로 다른 재질, 다른 각도였다. 하지만 반응 속도는 정확히 동일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한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건 반사의 문제라기보다 관측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는 말끝을 흐렸다. 우리가 보는 게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눈을 깜빡이면 반사체가 따라오지 않았다. 눈을 뜨면 그제야 따라왔다. 같은 시기 전국의 CCTV 시스템이 이상 반응을 보였다. 감시 화면 속 인물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현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화면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였다. 영상 분석 결과 모든 영상의 프레임이 17.4Hz로 동기화되어 있었다. 만정지의 진동수였다. 그 시점부터 사람들은 화면을 꺼두기 시작했다. 백화점, 공항, 학교, 모든 모니터가 검은 천으로 덮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꺼진 화면의 표면에 물결 같은 흔들림이 나타났다. 누군가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듯한 그 흔들림은 서서히 형태를 가졌다. 손, 얼굴, 그리고 눈. 어느 날 서울 지하철 4호선의 한 승객이 말했다. 모니터 속 사람이 나를 봤어요. 광고가 아니었어요. CCTV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격자는 3명이었다.
3명 모두 2003년 실종자들의 가족이었다. 그 무렵 방송국의 편집실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편집 중이던 화면 속 인물이 스스로 움직였다. 자막을 추가하려 하면 글자가 화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기술팀은 즉시 전원을 차단했다. 그러나 정전 후에도 모니터에는 영상이 남아 있었다.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 스크린은 여전히 빛났다. 빛이 아니라 기억의 잔류였다. 다음 날 편집기기 내부에서 소량의 수분이 발견됐다. 물의 성분은 저수지와 동일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카드 표면에는 손자국 모양의 얼룩이 있었다. 열화상으로 분석하자 그 손자국은 여전히 따뜻했다.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지연 반사 Delayed Reflection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비공식 보고서의 표현은 달랐다. 빛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사가 아니라 복귀 실패다. 사람들은 점점 더 빛을 피했다. 낮에도 불을 끄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검은 테이프로 가렸다. 가게 유리창은 모두 종이로 덮였다. 빛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상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꺼진 화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제의 표정, 어제의 몸짓, 어제의 목소리. 그것은 우리가 어제였던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한 발, 두 발. 그것이 걸어 나올 때마다 공간의 온도가 떨어졌다. 빛은 굳었고 공기는 진동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바라봤다. 어둠만이 아직 늦지 않은 세계였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꺼진다면 그 다음 순간 무엇이 먼저 움직일까? 2022년 11월 정부는 마침내 공식 대응에 나섰다. 사건의 명목은 전자파 기반 비정상 공간 현상 조사. 내부 코드명은 M17이었다. 그들은 만정지로 돌아왔다. 수면은 여전히 고요했고 공기는 냄새가 없었다. 모든 소리의 진폭이 0.7초씩 늦게 기록되었다. 마치 시간의 끄트머리가 늘어진 듯했다. 첫 실험은 자기공명 투사 장치를 이용해 수면 아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데이터는 이상했다. 수시몸 지점에서 인체 유사 신호가 12개 감지되었다. 심장 박동과 유사한 리듬을 보였다. 그 리듬은 인간의 생체파가 아니라 전기적 파동이었다. 연구원 한 명이 말했다. 마치 기억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째 실험에서 드론이 저수지 위를 비행하던 중 자율 오류가 발생했다. 제어를 잃은 드론은 수면을 향해 추락했다. 그러나 충돌은 없었다. 수면 위 이름 지점에서 멈췄다. 정지한 채 스스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회전수는 17.4Hz.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장비가 동시에 정지했다. 그리고 저수지 수면 위에 문장 하나가 나타났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그 문장은 수면 위에 응결된 습기로 형성되어 있었다. 마치 물이 스스로 의미를 만든 듯했다. 현장 지휘관은 실험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연구원 중 한 명이 홀로 남아 데이터를 계속 기록했다. 그는 3시간 뒤 실종되었다. CCTV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음성 기록만이 남았다. 제가 본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투명한 벽이었어요. 그 벽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실험 데이터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 한 문장만 기록됐다. 관측 실패. 관측자가 사라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M17의 내부 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 문서 파일 제목은 Reverse Reflection Hypothesis, PDF. 그 안에는 한 문단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모든 반사는 일방향이 아니다. 인간의 지각은 기억을 투사하는 과정이며 수면 수위는 그것을 받아내는 거울이다. 문제는 그 거울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문서가 공개된 날 밤, 여의도의 한 방송국 서버실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복구 후 서버 화면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었다. 모두 동일한 이름이었다. 42.abi.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저수지가 나왔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람들, 모두 카메라를 든 사람, 즉 기록자들 자신이었다. 조사팀은 기록을 모두 폐기하려 했지만 하드디스크 하나가 외부로 반출되었다. 그 하드를 복사하던 민간 데이터 기술자가 이렇게 증언했다. 복사율이 100%에 도달하기 전에 제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후 M17 프로젝트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참여 연구원 5명이 실종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행적은 거울을 덮지 않았다는 공통점뿐이었다. 2023년 초 실험 기록 중 한 줄이 발견되었다. 수면 아래 2.3 지점에서 심전파 감지. 리듬은 안정적. 대상은 살아있음. 누구의 심전파였을까? 이미 사라진 자들의 것일까? 아니면 기록을 남기는 우리 자신의 것이었을까? 그날 이후 저수지의 물결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8년 만의 일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회복이라 불렀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만정지의 바람은 일정하다. 하지만 수면은 이제 안쪽에서 흔들린다. 2023년 봄, 만정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수면 위에 희미한 파형이 일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진폭은 일정했다. 주파수는 여전히 17.4Hz.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진동은 수면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서 발생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처음 그 현상을 본 사람은 금산군 소방대원이었다. 그는 새벽 3시경 순찰 중에 저수지 근처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안개 속에서 사람 형체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인형은 천천히 물 위를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이 닿을 때마다 수면은 안쪽으로 움푹 꺼졌다. 물결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았다. 안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대원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에는 좌표와 시간이 남아 있었다. 2023, 57, 37, 만정지 북측 제방 위. 그는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제 그림자가 이상해졌어요.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빛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빛을 내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거울 속 얼굴이 밝았고 실제 얼굴은 어두웠다. 사진을 찍으면 결과는 반전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빛의 위상 반전이라 불렀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빛이 인간의 외곽선을 잃어가고 있다. 이 무렵 만정지 근처에서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렸다. 낮고 길게 울리는 진동. 귀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였다. 현장 녹음 장비는 그 소리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뇌파 센서는 반응했다. 청각 영역이 아닌 기억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꿈이 바뀌었다. 모두 같은 장면이었다. 끝없는 수면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 여기야, 이쪽으로 와. 그리고 물 위의 그림자가 손을 내민다. 잠에서 깨어나면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피부의 염도는 저수지와 일치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정신과에서 환자들의 EEG 데이터가 동기화되었다. 수십 명의 뇌파가 같은 순간에 진동했다. 주파수는 다시 17.4Hz. 그중 한 환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말했다. 이제 우리가 반사야.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확장되어 있었다. 홍채는 사라지고 동공은 수면처럼 빛났다. 그 이후 의료진 3명이 사직했다. 그들의 거주지 벽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다. 배관도 균열도 없었다. 벽 안쪽에서 손이 찍혀 있었다.
손가락 5개, 그리고 한 문장.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그 문장은 마른 뒤에도 남았다. 자외선으로 비출 때마다 다시 떠올랐다. 마치 빛이 잊지 못하는 듯이. 정부는 다시 통제에 나섰다. 만정지 주변 오코메를 봉쇄하고 모든 전작이 신호를 차단했다. 그러나 통제선 내부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타났다. 방호복을 입은 병사가 말했다. 우린 그들을 포위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있던 건 우리였습니다. 그 순간 통신이 끊겼다. 남은 건 짧은 교신 로그 하나였다. 시야 확보 불가. 모든 그림자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만정지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지도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존재했다. 단지 수면 위에 사람의 형체 12개가 찍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카메라를 향해. 만정지가 봉쇄된 지 6개월 후 대한민국 전역에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리적 거리, 연령, 직업이 달랐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안개 낀 물 위에서 누군가가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4년 2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전국 EEG 수면 실험에서 전체 피실험자의 41%가 동일한 델타파 패턴을 보였다. 주파수는 17.4Hz, 만정지와 동일했다. 연구원들은 집단적 무의식 공명 현상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기억의 전염 Contagion of Memory, 즉 사람들의 뇌가 같은 꿈을 기억하도록 동기화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무렵 인터넷에는 이상한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모두 일상적인 CCTV였다. 지하철, 학교, 은행, 병원. 하지만 사람들의 그림자가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심지어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영상 속에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정부는 허위 정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벽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잠시 비친 얼굴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놀이를 시작했다. 이름은 그림자 따라가기. 교사가 물었다. 이 놀이 누가 가르쳐줬니? 한 아이가 대답했다. 저수지에 사는 언니가요. 아이들의 부모는 불안을 호소했다. 그날 밤 학부모 중 한 명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교실 바닥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천장에 붙어 있었다. 그 후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낮 동안에도 조명을 절반 이하로 유지하라. 교실 내 거울 사용 금지. 그러나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언론은 이 사태를 국가적 불면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수면 위에 발소리가 들렸다. 잠을 자면 그곳으로 불려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정신과 의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뇌처럼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간 다음 날 그 병원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스스로 균열되었다. CCTV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리 표면엔 손자국 수십 개가 찍혀 있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거울을 버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마다 거울 수거함이 생겼다. 길거리엔 버려진 TV와 모니터가 쌓였다. 도시가 서서히 반사 없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거울을 없애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사람의 눈동자가 반사체가 되었다. 상대의 눈 속에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었다. SNS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캠페인이 퍼졌다. 지하철 광고판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다. 시선을 피하라. 그들이 걷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사회는 스스로 빛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조명은 꺼졌고 도시의 밤은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 희미한 반사음이 들렸다.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물 위를 걷는 소리였다.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2024년 여름, 현상은 국경을 넘어갔다. 처음 보고된 곳은 일본 홋카이도였다. NHK 뉴스에 따르면 한 호수의 수면에서 반사 오류가 발생했다. 일출이 일어나도 햇빛이 호수 위로 닿지 않았다. 대신 수면 아래에서 빛이 위로 비쳤다. 마치 태양이 아래에 있는 듯 했다. 며칠 뒤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고되었다. 하얼빈 근교의 저수지에서 드론 촬영 중 물 위를 걷는 인형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영상 프레임에는 시간 정보가 없었다. 모든 기록이 00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후로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다. 몽골의 염호, 독일의 라인강, 캐나다의 빙호, 그리고 남미의 고산호수, 모두 같은 특징을 가졌다. 빛의 방향이 역전되었고 사람의 그림자가 수면 위를 걷고 있었다. 국제학회는 긴급히 빛의 방향 반전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태양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측자가 바뀌었다. 이상한 일은 더 있었다. 위성사진에서 한반도의 일부 지역이 점점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상오차로 여겨졌다. 하지만 모든 위성이 동일한 값을 기록했다. 빛 반사율 0. 즉, 한국은 더 이상 반사되지 않았다. 나사의 내부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다. South Korea reflection loss confirmed. No optical response from surface. 그 문장은 외부로 유출되었다. 전 세계가 술렁였다. 지도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빛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밤의 위성 지도에서 서울의 불빛이 사라졌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여전히 조명을 켜고 살고 있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건 하늘에서였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서로의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관제탑에서 본 아시아는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미국의 관측소에서는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한 주파수 17.4Hz가 지속적으로 감지됐다. 그 주파수는 모든 통신을 교란시켰다. 항공기와 위성의 GPS는 수초 단위로 과거의 좌표를 출력했다. 과거의 좌표, 즉 공간이 아닌 시간의 반사였다. CNN의 특파원이 서울로 향했다. 그녀의 리포트는 이렇게 시작됐다. 지금 이곳은 시간의 표면이 멈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방송은 47초 만에 끊겼다. 화면은 정지했고 그 뒤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의 방송 장비들이 동시에 짧은 간섭음을 내기 시작했다. 길이는 0.7초. 주파수는 동일했다. 그리고 간섭음 속에서 미세한 음성 패턴이 발견되었다. 빛이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문장이 감지된 뒤로 각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중단했다. 언론은 조용한 전염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스스로 화면을 껐다. 밤마다 각 도시의 강과 호수는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 위엔 그림자가 걷고 있었다. 국경도 언어도 인종도 사라졌다. 오직 빛의 방향만 남았다. 그 방향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2025년 초, 인간은 더 이상 지금을 믿지 못했다. 눈을 떠도 세상은 멈춘 듯 했고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따라오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0.7초씩 늦게 도달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연이라 불렀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모두 녹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곧 그것이 농담이 아님이 드러났다. 전 세계 모든 카메라가 동일한 프레임 시차를 보였다. 사람이 말을 하면 화면 속 입술은 조금 늦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화면 속 인물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CNN 스튜디오의 앵커는 생방송 중 말을 멈췄다. 그녀의 화면 속 모습이 먼저 웃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은 앵커 본인의 표정이 아니었다. 미세하게 어긋난 입꼬리, 그리고 완전히 다른 눈빛. 방송은 즉시 끊겼다. 기술팀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녹화본을 되돌리자 그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다. 파일 크기는 17.4MB. 같은 시기 지구상의 모든 인공 조명이 불안정해졌다. 형광등은 스스로 깜빡였고 도시의 가로등은 해가 떠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그것이 전멸이 아니라 의사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학자들은 말했다. 빛이 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물리학 연구팀은 빛의 파형에서 인간 EEG와 유사한 리듬을 발견했다. 주파수는 17.4Hz, 즉 빛이 꿈꾸고 있었다. 그날 밤 전 세계의 도시들이 동시에 깜빡였다. 모든 불빛이 꺼졌다가 정확히 0.7초 후 다시 켜졌다. 그 시간 동안 지구의 모든 반사체는 빛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스스로 발광하는 그림자들. 그들은 조용히 걸었다. 물 위를 걷던 그 움직임 그대로. 이번엔 도시의 유리창 위를 걸었다. 각국 정부는 조명을 차단하고 자연광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늦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이미 변해 있었다. 망막의 반사율이 낮아지고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다. 피검자의 눈은 더 이상 외부 빛을 인식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약한 발광을 한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 약했다. 그 빛은 단지 기억의 자녀였다. 밤이 되면 도시의 거리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서로를 향해 걸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 눈과 눈 사이에는 빛이 없었다. 그 공백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집 안의 전등이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전원을 내려도 스위치를 부숴도 빛은 남아 있었다. 그건 전류가 아니었다. 기억의 잔광. 그 빛은 벽에 비친 사람의 형체를 서서히 다시 그려냈다. 하루가 지나면 그 형체는 조금 더 선명해졌다. 정부는 빛의 독립현상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공식 문서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인공광은 더 이상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명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밤이면 창문을 가리고 휴대폰 불빛조차 껐다.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자신의 형체가 먼저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만 사람들은 아직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도시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소리만이 남았다. 물 위를 걷는 발소리. 그 소리는 이제 모든 곳에서 들렸다. 2025년 6월 서울 북부 새벽 4시 12분 도시가 잠든 시간 한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애는 2003년에 죽었어요.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다. 거실 중앙에 물웅덩이가 있었다. 바닥은 젖지 않았다. 물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년의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서서히 물에서 걸어 나왔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버지, 늦었어요. 근데 아직 걷고 있어요. 그 후 같은 현상이 전국에서 보고되었다. 18년 전 만정지에서 실종된 사람들과 동일한 얼굴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CCTV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창, 거울, 카메라 렌즈 속에는 보였다. 빛이 반사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인물들. 그들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걸었다. 마치 빛이 닿는 곳을 탐색하듯이 의학 연구진이 그들을 접촉하려 했다. 방호복을 입은 채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접근했다. 그러나 화면 속에서 그들은 연구진보다 먼저 움직였다.
실험실 내부의 공기가 흔들렸고 모든 조명이 스스로 꺼졌다. 빛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에는 낮은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이제 우리는 바깥에 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은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쪽이 넘어간 겁니다. 그 말은 곧 금지구역 내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귀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그들은 항상 물과 가까운 곳에서 출현했다. 한강, 낙동강, 서해안 갯벌, 심지어 빗물 고인 도로 위에서도. 형체는 흐릿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눈, 입, 손, 그리고 표정. 언론은 이들을 반사인 반셔른 reflective human이라 불렀다. 정부는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기억의 거울에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귀 환자와 마주친 뒤 실신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의 그림자가 없었다. 의료진은 설명하지 못했다. MRI 결과 그의 뇌 활동 일부가 정지된 상태였다. 특히 자기인식 영역 posterior cingulate cortex이었다. 의사들은 말했다. 그는 살아있지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들은 낮에도 해를 피했다. 빛이 닿으면 자신이 희미해졌다. 점점 투명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병원의 병실에서 실종자 중 한 명이 남긴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린 돌아온 게 아니야. 단지 네가 우리 쪽으로 비춰진 거야. 그 문장은 잉크가 아닌 물자국으로 쓰여 있었다. 그날 밤 전국의 모든 유리창이 동시에 서리를 맺었다. 서리 위에는 손자국 하나와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기억할 차례야. 그 후 사람들은 더 이상 거울을 찾지 않았다. 그 대신 벽을 바라봤다. 그러나 벽조차 이제는 반사했다.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너무 닮은 누군가를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표정으로. 2026년 초 전 세계 연구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지구의 모든 물 분자에서 비정상적인 진동 패턴이 검출된 것이다. 그 진동수는 17.4Hz, 만정지와 동일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작이 교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분석이 거듭될수록 그 진동은 단순한 물리적 파동이 아니었다. 진폭이 일정하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의미 있는 간격을 유지했다. 마치 문장처럼 누군가의 의도를 전달하듯이. 서울대학교 물리화학 연구팀은 이 현상을 분자기억 펀즈기의 molecular memory라 명명했다. 실험에 따르면 물을 냉동시켰다가 녹여도 그 진동 패턴은 유지되었다. 즉, 기억이 얼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이 물속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은 모든 순간이 어딘가에서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 그는 잠적했다. 같은 시기 바다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고되었다. 태평양 심해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일정해졌다. 지구 자전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미세한 진동의 결이 움직였다. 그 결을 따라가면 전 세계의 물이 하나의 파동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구 전체의 물이 하나의 의식처럼 반응하고 있다. 그날 밤 전 세계 해양 관측소의 수면 센서가 동시에 한 문장을 기록했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들은 그것을 물의 각성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다시 거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자신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억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거울 속엔 자신이 아닌 어릴 적 모습이 비쳤다. 아직 잊지 못한 표정. 그리고 그 뒤에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들. 그 순간 거울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여기 있어. 이후 사람들은 우는 법을 잃었다. 눈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눈동자 표면 위에 떠 있었다. 그 표면에 비친 것은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니었다. 오직 물 위를 걷는 그림자뿐이었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감정 보존 현상, emotion return이라 불렀다. 감정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책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 즉, 인간의 내면이 물리화된 형태였다. 그 후로 모든 물이 기억을 가졌다. 비는 말을 했고 바다는 눈을 떴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마다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기억나? 이건 내 꿈이야.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었다. 그 말은 곧 우리 자신이 기억을 품은 반사체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한 철학자는 조용히 말했다. 물은 이제 세계의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반사하고 있다. 그 순간부터 죽음조차 의미를 잃었다. 사라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빛이었다.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진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어디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17.4Hz, 지구의 심장처럼. 2027년 여름, 하늘이 반사되기 시작했다. 처음 발견한 것은 인공위성이었다. 궤도 위에서 촬영된 사진 속 지구는 더 이상 구형이 아니었다. 표면의 절반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빛이 들어오면 그대로 되돌아가는 완벽한 반사율. 과학자들은 그 구역을 대기 반사층이라 불렀다. 이상한 점은 그 반사층이 지표 위로부터 정확히 7km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비행기, 구름, 먼지, 전파, 모든 것이 그 표면에서 멈췄다. 빛마저 돌아왔다. 조종사들은 보고했다. 하늘 아래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 자신들의 비행기와 똑같은 기체를 보았다. 움직임까지 완벽히 일치했다. 단 한 가지 차이만 있었다. 그 안에 사람이 없었다. 그때부터 지구의 하늘은 거대한 거울막이 되었다.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인간의 도시를 그대로 반사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곳에도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움직였지만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진행했다. 레이저를 쏘아 반사층을 분석하려 했으나 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레이저 센서에 한 문장이 남았다. 우린 여기 있어. 그 이후 하늘의 반사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지상의 구름, 산맥, 강줄기 모두 위쪽에 복제되었다. 심지어 사람의 그림자까지. 거리를 걸으면 머리 위 하늘에도 또 하나의 도시가 보였다. 서울의 하늘에는 하늘의 서울이 떠 있었다. 불빛, 차량, 심지어 건물 내부까지. 하지만 유일한 차이는 그곳엔 그림자가 없었다. 천문대에서는 반사층이 단순한 대기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표면에서 미세한 파형이 감지되었다. 주파수는 17.4Hz. 그 진동은 인간의 뇌파와 일치했다. 즉, 하늘은 인류의 집단의식을 반사하고 있었다. 한 연구원이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린 이제 하늘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관측하고 있다. 그 무렵 지상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 말했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면 위에 내가 나를 본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하늘의 빛은 모든 물체에 반사되었다. 밤에도 그림자가 생겼고 하늘의 반사체는 점점 더 밝아졌다. 그 밝기는 어느새 태양보다 강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졌다. 세계는 영원한 반사광 속에 잠겼다. 그때 세계 각국의 관측소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수신했다. 반사층 아래에서 빛의 기원이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위성의 카메라가 동시에 초점을 잃었다. 그런데 잠시 정지된 영상 프레임 속에서 인간의 얼굴들이 하늘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였다. 그날 이후 하늘의 반사는 완전해졌다. 이제 빛은 더 이상 땅에서 오르지 않았다. 하늘이 먼저 빛을 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기억한 것이다. 밤마다 그 하늘의 표면 위에는 문장이 떠올랐다. 물결처럼 번지는 형태의 글자, 기억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러나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늘은 완벽히 고요했다. 모든 빛은 그 안에서 스스로 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본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2028년 봄, 시간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오류였다. 시계가 몇 초씩 늦게 움직였고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화면 속 인물이 먼저 움직였다. 신문의 날짜가 하루 전으로 인쇄되고 GPS의 좌표가 어제의 위치를 가리켰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깨달았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되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대신 다시 겪고 있었다. 어릴 적의 냄새, 이미 죽은 사람의 목소리,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들이 하루하루 현실로 흘러나왔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낡은 가구로 바뀌어 있었다. 오래전에 버린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의 인물들이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시의 모든 화면에서 역주행하는 장면들이 나타났다. 자동차가 거꾸로 달렸고 물방울이 하늘로 흩어졌다. 사람들의 발자국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물 위에 그림자가 따라왔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억의 역류라 불렀다. 물의 분자 구조 안에 저장된 과거 정보가 거꾸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데이터는 빛의 반사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중이었다. 서울 한강변의 관측소에서는 하루 동안 하늘의 색이 3번 바뀌는 현상이 기록되었다. 아침, 낮, 그리고 어제. 그들은 어제의 빛을 다시 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내일 어제의 뉴스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물은 끊임없이 옛날의 시간을 표면으로 밀어 올렸다. 그 위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미 사라진 자들, 이제 막 잊히려던 이름들. 그들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한 과학자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현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미 한 번 겪은 순간이에요. 그날 밤 도시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 정확히 3시 17분. 모든 화면이 동시에 켜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저수지가 나타났다. 만정지였다. 하지만 주변은 바다가 되어 있었다. 수면은 고요했고 그 위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그때 물결이 거꾸로 움직였다. 안으로 향하던 파문이 다시 바깥으로 퍼졌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반사되었다. 아이, 노인, 병자, 실종자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은 듯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눈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와 동시에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마치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듯한 감각, 기억이 돌고 있었다. 현재가 돌고 있었다. 시간이 물 위에서 회전했다. 그날 이후 모든 언어의 과거형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어제 갔다 대신 지금 간다 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다. 역사는 더 이상 뒤를 가지 않았다. 단지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멈춘 순간 하늘의 반사면과 바다의 수면이 하나로 이어졌다. 위와 아래가 맞닿았다.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었다. 그 거울의 표면에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기억은 물처럼 흐르지 않는다. 그저 다시 나타날 뿐이다. 2029년 세계는 조용했다. 더 이상 뉴스도 방송도 시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모든 소음이 흡수된 듯 했다. 바다는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하늘은 거울처럼 반사되었다. 위와 아래가 구분되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걸었다. 그러나 발소리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빛을 잃은 그림자였다. 몸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기억은 이미 물로 흩어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 저수지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파도는 없었다. 단지 아주 느린 진동이 있었다. 17.4헬스. 지구의 마지막 맥박. 나는 수면 위에 손을 뻗었다. 물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손끝이 닿자 표면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그는 내게 말했다. 기억해줘. 우리가 있었음을. 그의 입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충청남도 금산군과 논산 사이. 산은 낮고 안개는 하루에 2번 내린다. 그 가운데 만정지 반징지라는 오래된 저수지가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흐르지 않는 물이라 불렀다. 여름에도 물결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낚시꾼들은 처음엔 신기하다고 했지만 어느새 피했다. 밤이 되면 물 위에 사람이 걷는 것 같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2003년 9월 14일 인근 공업고 학생 3명이 실종됐다. 그날 밤 친구들과 통화한 흔적을 끝으로 기록이 끊겼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모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3명의 그림자가 물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림자는 물 위를 딛고 있었다. 같은 시각 금산전력공급소에서 1분 36초간 전압이 사라졌다. 모든 가로등이 동시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변전소 근처 라디오에서는 방송이 끊겼고 대신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쪽이야? 여기야. 다음날 아침 저수지의 수면에는 사람의 발자국 모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물이 아닌 얇은 먼지층 위에 찍힌 것처럼 말이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수심 6해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흡수되는 현상을 보았다. 빛이 퍼지지 않았다. 어두움은 물리적인 벽처럼 존재했다. 구조대원 박모 씨의 진술이다. 물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색은 2주간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기록은 사라졌다. 그러나 2018년 금산경찰서 폐기 서버에서 복원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 이름은 2003 MGJ RAW AVI. 13초짜리 영상이었다. 첫 5초는 완전한 어둠. 6초째 수면 위로 3개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그리고 12초쯤 누군가의 숨소리. 마지막 순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복원 작업을 담당한 데이터 기술자는 그 후 실종됐다. 회사 문이 닫히고 이름이 삭제되었다.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되었다. 2021년 여름 다큐 제작팀은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다. 물결은 없었다. 바람은 불었지만 수면은 고요했다. 드론을 띄워 12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했다. 새벽 3시 42분 카메라 센서가 멈췄다. 기록된 마지막 프레임에는 물 위를 걷는 인형 하나가 있었다. 2003년 실종 학생의 교복이었다. 촬영 스태프는 말했다. 그 그림자가 제 그림자랑 겹치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로 만정지는 다시 봉인되었다. 출입이 금지되었고 지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다.
빛도 바람도 시간도 멈춘 듯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는다. 이곳에서 사라진 건 정말 사람뿐이었을까? 혹은 기억, 혹은 세계의 일부였을까? 지금도 저수지는 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의 밀도 때문일까? 만정지 실종 사건이 다시 회자된 건 그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부터였다. 2019년 초 이름 모를 계정이 영상 일부를 올렸다. 이건 합성 아니야. 댓글은 순식간에 2,000개를 넘었다. 영상의 6초 지점, 3개의 그림자가 물 위를 걷는다. 하지만 프레임마다 위치가 어긋나 있었다. 각 그림자의 발자국 간격이 달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3명이 아니라 6명이다. 영상이 퍼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이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노인은 말했다. 그 애들은 3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4명이었어요. 마지막 날 버스에 4명이 탔거든요. 하지만 버스 기록에는 3명의 교통카드만 찍혀 있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경찰은 노인의 기억을 착각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인터뷰 일주일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원인 불명의 청각 과민이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의 귀에서는 지속적인 물결음이 들렸다고 한다. 비슷한 증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저수지 인근 마을 초등학교 교사, 낚시용품점 주인, 소방서 직원 모두 밤마다 물 위를 걷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중 교사 김모 씨의 말은 기록에 남았다. 교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제 그림자와 겹쳤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저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어요. 이상한 일은 기술 장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장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의 보고서에는 전자기장 이상 변동이 지속적으로 측정됨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평균 전자기 수치는 200뮤티 마이크로테슬라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정지 수면 위에서는 640뮤티가 기록됐다. 도시 변전소 수준의 강도였다. 빛은 굴절되고 전파는 차단되었다. 카메라의 노이즈는 잔상처럼 남았다. 그 잔상에는 얼굴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가진 잔상. 촬영기사 박성우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프레임마다 그림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3이었는데 나중엔 12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촬영 스태프 일부가 심리 불안과 공황 증세를 호소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똑같은 꿈을 꿨다는 점이다. 물 위를 걷는 수많은 그림자들, 그리고 저수지 한가운데 떠있는 낡은 철제 사다리. 그 사다리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여기야, 여기로 와.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드론 촬영에서 사다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도상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단지 수면 아래 옴 지점에 희미한 금속 신호가 탐지되었다. 금속 탐지기의 로그에는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신호 수신 2039 14 21 17 실종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후 저수지 근처에서는 시간 감각 왜곡이 보고되었다. 산책 중인 주민들이 10분 만에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휴대폰 기록에는 1시간 26분이 흘러 있었다. GPS 신호는 순식간에 끊기고 복귀 후 재부팅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한 물리학자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아닌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곳은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표면이 정지된 공간이에요. 만정지는 여전히 폐쇄 상태다. 출입금지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만 밤이면 누군가 그 위를 덮는다. 아침이 되면 다시 물 위에 떠 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의 표면에는 언제나 물방울 모양의 손자국이 남는다. 그 손자국은 바깥으로 향하지 않았다. 안쪽, 즉 수면 아래를 향해 있었다. 어쩌면 그곳의 그림자들은 아직도 위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내려다보는 그 물 위로 2020년 봄
만정지 인근의 작은 읍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2시경 주민들이 동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집안 벽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벽이 젖어 있어요. 근데 밖엔 비가 안 와요.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벽면에는 실제로 습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물은 저수지의 수질과 동일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끌려온 것이다. 며칠 뒤 지역 방송국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벽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소속 방송국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료 기자의 말은 달랐다. 그녀의 집 벽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안쪽에서 찍힌 손자국이었습니다. 이상 현상은 점점 도심으로 번졌다. 논산, 대전, 천안. 만정지에서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었다. CCTV 기록에서 물 위를 걷는 그림자와 동일한 형태의 인형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기록에는 존재했지만 기억에는 없었다. 한 건물 경비원은 자신이 찍은 CCTV 영상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면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저게 찍힌 날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고 기억해요. 기억과 기록의 불일치. 이것이 만정지 현상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제조사에서 저수지의 물 샘플은 자기적 특성을 보였다. 보통 물은 자기성이 없다. 그러나 만정지의 시료에서는 미세한 전기적 공명 반응이 확인됐다. 특정 주파수 17.4Hz에서 물이 스스로 진동했다. 그 진동수는 인간 뇌파의 델타파 영역과 일치했다. 즉, 꿈을 꾸는 상태의 주파수였다. 그 보고서는 내부 회람으로만 돌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연구원 한 명이 익명으로 남긴 기록이 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꿈이 물속에서 반사되는 현상을 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다. 기억이 매질을 찾아 떠도는 것이다. 이후 대전의 한 병원에서는 특이한 환자들이 접수되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물 위에서 걷는 꿈을 꾼다고 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발바닥이 젖어 있었다. 피부의 염도는 저수지 수치와 동일했다. 의사 한 명은 환자의 EEG 뇌파를 기록했다. 결과는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델타파와 세타파가 번갈아 나타났고 평균 주파수는 17.4Hz로 유지됐다. 잠든 동안 환자들은 똑같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병원은 사건을 숨겼다. 그러나 간호사 이모 씨가 남긴 일기에서 일부가 드러났다. 새벽 근무 중 병실 벽이 반사처럼 흔들렸어요. 그 안에서 환자의 그림자가 나왔어요. 환자는 잠들어 있었는데 그림자는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일주일 뒤 병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2달 후 실종되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저수지를 공간이 아닌 현상으로 불렀다. 그곳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기억과 빛이 교차하는 보이지 않는 표면이었다. 2021년 여름 서울의 한 CCTV에서 한 정체불명의 인형이 포착됐다. 만정지에서 130km임에 떨어진 거리였다. 그 그림자는 수면 위를 걷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 위를 걸었다. 대신 물결이 일었다. 파문이 퍼져나갔다. 그 중심에서 또 다른 내가 걸어 나왔다. 수많은 나들이 물 위를 걸었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기억, 그러나 같은 형체, 모두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의 발밑에서 물결이 거꾸로 흘렀다. 그때 하늘이 흔들렸다. 빛이 아래로 떨어졌다. 하늘의 반사면이 깨져내렸고 그 파편들이 물 위에 흩어졌다. 그 조각들 안엔 무수한 얼굴들이 비쳤다. 아이 노인,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자들. 그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파동이 정지했다.
바람도 멈췄다. 지구의 진동이 0이 되었다. 나는 물 위에 서 있었다.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아직 걷고 있다. 그 목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까워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건 세상이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어둠도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물, 하늘, 기억, 그림자, 그리고 나 모두 같은 진동으로 울리고 있었다. 17.4Hz, 세계의 마지막 심장. 그 속에서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반사되었다. 그리고 그 반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고 있다.